자, 음양이 뜻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음양이란 무엇이냐 그거죠. 자, 음양이란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모든 음양 변화의 이치는 구심점과 자전공전의 원리에 기인한다. 태양계뿐 아니라 그 어느 곳이건 구심점, 자전, 공전 등이 존재하는 한 균형과 변화는 함께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자전과 공전이 없으면 일단 존재 자체가 어렵죠. 왜냐하면 균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균형, 변화 같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 없으면 이미 현상으로 인식될 수 없고, 그렇죠. 현상으로의 인식은 존재며 존재는 곧 음양의 균형이다 그랬습니다. 자전과 공전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현상으로의 인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존재, 음양의 균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음양을 균형, 변화, 인식을 기준으로 정의를 하면 음양이란 균형을 이루어 인식될 수 있는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상대적인 두 기운이며 이는 우주의 구성요소다 그랬습니다. 균형을 이루어 인식될 수 있는 현상을 유지한다. 이 말은 자전과 공전을 일단 크게 봤을 때 자전 공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상대적인 두 기운이다 그랬습니다. 일단 구심점과 자전 공전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크게 봤을 때 균형이고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봤을 때는 태양을 돌고 있는데 그 균형 속에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 그 균형 속에서 우리도 그거에 맞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현실 세계에서 바라본 음양입니다. 우주와 우리 인간 개인이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인간들 보고도 소우주라 그러죠. 왜냐하면 모든 것과 각각이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 자체, 우리 환경 자체도 소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바라본 음양으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음양은 반대이면서 상대적이다. 이 음양은 반대이면서 상대적이다 그러고 음양은 균형을 전제로 존재한다, 변화를 보인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음양은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부터 우주의 존재 원리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되어 있는 요소이므로 멀리서 그 개념을 찾기보다는 우리 현실 생활에서부터 이해해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선 현실 생활에서 음양을 가장 먼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태양과 지구, 남자와 여자, 정신과 육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은 양, 지구는 남자는 양, 여자는 정신은 양, 육체는 그래서 암수는 음과 양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태양과 남자와 정신이 양인 이유, 그리고 지구와 여자와 육체가 음인 이유, 그 이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태양이 양이고 지구가 음인 이유는 뭘까요? 네, 이는 태양이 밝고 뜨거운 것도 있지만 지구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태양이 일방적으로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 지구는 수동적으로 이를 받아서 잉태와 숙성을 해서 탄생을 시키듯이 생명력의 변화를 보이죠. 지구상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양, 지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는 어떨까요? 남자가 양인 이유, 여자가 음인 이유는 남자가 힘이 세서 남자가 양일까요? 옛날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여자 격투기 선수는 양이고 남자 발레리나는 음이냐 그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고 망설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양인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생명력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데 있죠. 여자가 음인 이유는 이 생명력을 수동적으로 받아서 잉태를 하고 숙성을 하고 탄생을 시키는, 꼭 지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음입니다. 그럼 정신과 육체는 어떨까요? 정신이 육체를 통해서 변화를 보이게 하죠. 움직이자, 뛰어라, 그럼 뛰고, 멈추자, 멈추고, 자자, 그럼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마음을 먹으면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이 육체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 수동적으로. 그래서 태양, 남자, 정신은 양이고 지구, 여자, 육체는 음이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균형관계, 그 변화, 그거를 이치를 알아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물과 변화하는 현상을 일일이 쫓으면서 이것은 양, 저것은 음이라는 식으로 정의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구분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음양의 정의를 우리가 얘기했고 지금 태양과 지구, 남자와 여자, 정신과 육체의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음양은 상호 반대이면서 상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선 양의 기운은 적극적, 능동적이고 변화를 주도하는 데 반해 음의 기운은
소극적, 수동적이고 변화의 바탕을 이루지만 변화를 주도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과 지구, 남자와 여자, 정신과 육체를 봤을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대로 정신과 육체를 보면 정신은 적극적, 능동적, 변화 주도, 육체는 소극적, 수동적, 변화를 주도하지 않는다. 이 내용 그대로죠. 자, 여기서 적극적, 능동적, 이거는 변화를 주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소극적, 수동적은 변화의 바탕을 이룬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생명력이 변화의 바탕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소극적, 수동적이. 그리고 균형. 이거는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인식의 근거란 뜻입니다. 균형을 이룬 것만큼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각각 이 사람과 정신과 육체도 우리 사람이 다쳤을 때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것의 균형 관계를 그 변화를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음양은 균형을 전제로 변화를 보인다.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은 비록 반대이면서 상대적인 기운이지만 이 둘은 차별 없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둘이 차별 없이 동등한 지위래야 균형이죠. 그래서 무형은 양의 기운이고 유형은 음의 기운이다. 음양이 비록 천태만상으로 변화를 보이지만 크고 작다는 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균형을 이루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현상으로 인식도 가능하다는 건 지금 우리까지 봤던 얘기고요. 무형은 양의 기운이고 유형은 음의 기운이다. 우리가 공간과 물질을 봐도 이 공간하고 책상 그러면 공간과 물질로서의 책상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볼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띄고 있을 때 책상, 냉장고 모습을 띄고 있을 때 냉장고, 일반적인 우리 자동차 모양을 띄고 있을 때 저건 자동차.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이룬 것만큼만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법은 정해져 있는 바탕이므로 음이고 그 안에서 이를 지켜야 하는 국민은 양이다. 법은 순리에 따른 것이므로 앞에서 말한 법칙성으로서 국민의 안정과 조화를 지켜야 한다는 존재 가치가 있다. 이것이 법의 생명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일 법하고 이 국민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여기서 국민의 안정과 조화를 지킨다는 의미죠. 그러면 법이 아주 강하면 어떻습니까? 독재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이 많이 위축되겠죠. 그럼 그 균형은 국민의 안정과 조화를 지킬 수 있는 균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 반대로 국민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이 오겠죠. 주목이 우선 가는, 폭력이 우선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법과 국민의 균형이 맞아야 국민의 안정과 조화를 지켜야 한다. 그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법의 생명성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바람과 바다가 만나 균형을 이뤘을 때 바람의 세기만큼만 생변멸이라는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파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람이 세게 불고 아주 심하게 불면 해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이 나듯이 상당히 우리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정도로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파도가 물결만 살짝 인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바람과 바다의 균형이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살랑살랑거리는 작은 물결이냐 아니면 해일과 같은 엄청난 파도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풍선 얘기도 마찬가지로 나왔고요. 음양의 성질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양은 불과 같이 퍼지거나 소스리하고 밝거나 뜨거운 기운이며 나무가 생동력을 보이면서 자라는 기운, 앞으로 돌진하는 기운이죠. 그 다음에 꽃이 개화하듯 활짝 피어나고자 하는 기운이며 어두움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밝음의 기운이다. 즉 캄캄한 밤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은 그런 거다. 그런 얘기죠. 반면 음은 어둡거나 차가운 기운이고 얼음과 같이 단단해지게 하며 과일이 엉글고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안으로 기운을 흡수하는 기운이다. 이는 팽창과 수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의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봄은 나무가 자라듯이 성장하는 기운을 느끼게 하고 가을은 열매를 익어가게 하는 안으로 기운을 흡수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연글게 하는 단단하게. 다음에 네 번째, 우주에서는 다만 변화가 있을 뿐 완전한 소멸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은 죽음이 있어 두려움이 있고 생이 있어 희망이 있다. 그러나 우주 안에서의 생변멸이라는 변화의 시각에서 볼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시도 자아를 유지하는 것은 없다. 이게 역이라 그랬죠. 그 역이라는 한 글자가 나타내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음양이 균형을 전제로 변화가 계속 진행 중임을 뜻한다. ing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어찌 보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반대로
우주라는 공간을 염두에 두고 나 역시 변화의 일부분임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무한대의 희망을 품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에서는 다만 변화만 있을 뿐 허비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요. 다음 시간에는 음양의 변화 원리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